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셧다운 합의안 수용 임박, 기대감 관련되는 소식이 나와줬죠. 자, 그럼에도 이 AI 큰손들이 양자 컴퓨터를 사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른 분들이 자꾸 말이 많아서 또 제가 늘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잠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어떤 특정 종목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늘 말했지만 모든 종목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뭘 사도 괜찮다. 다만 제가 뭐 한 종목만 리딩하지 않는, 한 종목만 계속해서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늘 말했지만 이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 그래서 특정 종목만 지속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댓글을 남겼을 때 그 댓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가 뭐 제시한다, 뭐 한다, 바로 불법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너는 샀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늘 말했죠. 제 종목은 양자 컴퓨터가 아닌 다른 섹터를 잡고 있다. 제가 현재 이런 종목을 산 상태로서 뭐 한다.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방송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선취매와 함께 뭐가 된다. 플러스 리딩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거는 제가 금융법에 의한 불법 행위로 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 종목만 리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을 모든 종목을 제가 이제 그 소개라든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를 제가 뭐 부정한 적도 없고, 늘 얘기했지만 아이온큐의 미래성도 밝고, 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뭐 아키 퀀텀, 그 어떤 종목도 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자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다시 이제 섹터들 보면은 전체적인 하방 압력을 또 키웠어요. BTQ 같은 경우가 웬일인지 혼자 플러스로 이제 존재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만해요. 왜? 지금 또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2.2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그냥 말도 안 되게 증시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한다. 셧다운 종료 합의안에 대한 수용 필요. 그래서 보다시피 수용할 거냐. 최종 논의에 들어갔는데 수용할 거냐 했을 때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수용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매우 좋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증시가 급반등했습니다. 근데 증시가 급반등했는데 오히려 양자 컴퓨터는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AI 랠리 때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어제 사실 뉴욕 증시를 견인했던 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간 것도 맞지만 아마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어제 6%나 상승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다시피 엔비디아 6% 급등했는데 셧다운 종료 기대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애초에 그 셧다운이 언제 있었느냐? 셧다운이 25년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2시 1분에 문을 닫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셧다운이 이때 진행했죠. 근데 엔비디아의 차트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뭐 했다? 셧다운으로 무너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AI 랠리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너진 게 셧다운 때문에 무너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 게 애초에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자꾸 시장에서 얘기하는 AI 버블 가능성. 그러니까 AI로 찍어 눌러놓고 갑자기 셧다운 종료됐다라고 하면서 이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셧다운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뭐 오해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딱 그냥 그대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공공부문의 예산 집행과 행정기능의 일시 중단이지, 이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기술 대기업들은 이미 수출로서 수익을 많이 끌어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출 타격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 뭐 셧다운으로 빠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 셧다운 기대로 올랐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투자 심리가
기존의 AI 랠리를 견인했어야 될 투자 심리가 사실 셧다운했다고 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셧다운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시장에 어제 불렀던 거는 AI 주도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AI 2026년도에도 내년 S&P 500, 7,500 갈 것 하면서 다시 한번 뭐가 된다? AI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2000 과거 셧다운 연지 2018년도였나 17년도였나? 과거 트럼프 전 정권 당시에도 셧다운으로 증시가 잠시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슈퍼버블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의 패턴과 너무 동일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AI 주도 랠리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이 AI가 계속해서 랠리를 달리니까 결국에 양자는 빠지기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늘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여러분들의 포모 현상에 의해서 양자에서 매도 차익이 나온 뒤에 AI를 올라타서 그렇지 AI 버블로 인하여 결국은 뭐가 다가올 수밖에 없느냐 양자 버블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의 최종 종착지는 어찌 보면 양자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AI 랠리라는 거는 결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AI 핵심은 슈퍼컴퓨터죠. AI 핵심은 슈퍼컴퓨터입니다. 그 어떤 인프라도 아니에요. 슈퍼컴퓨터가 핵심 중심에 있고 이 슈퍼컴퓨터를 수용하기 위한 이 슈퍼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시스템이라든지 냉각, 통신,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그 데이터 센터가 없어도 안 되고 뭐 전력 시스템도 없어도 안 되긴 해요.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슈퍼컴퓨터가 돌아가야지만 뭐가 된다. AI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슈퍼컴퓨터 없이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지어도 전력 시스템을 아무리 지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서로 상생관계이긴 하지만 제일 핵심은 슈퍼컴퓨터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AI 미래를 강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슈퍼컴퓨터에다 더 투자하는 거예요. 대규모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AI 관련해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팅 뭐 이런 센터에 투자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이 AI 랠리라는 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라는 거고 사실상 AI 랠리, AI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된다? 저는 슈퍼컴퓨터가 돼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슈퍼컴퓨터의 랠리가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의 버블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느냐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래요. 슈퍼컴퓨터의 결국에 종착점이 양자 컴퓨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뭐 하고 있다?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이와 파트너와 뭐 한다? 양자 컴퓨팅 혁신 가속화를 위한 퀀텀 스케일리 얼라이언스를 출시하는데 이게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뭐예요? 슈퍼컴퓨팅 및 반도체 생태계 전문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이 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서 그 슈퍼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함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결합 이런 부분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통한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겠죠. 지금은 이제 슈퍼컴퓨터만 보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게 슈퍼컴퓨터를 통한 양자 컴퓨팅입니다. 실질적인 이제 IBM 같은 경우도 뭐 하기 시작해요? AMD와 함께 컴퓨팅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데 이게 뭐다? 이게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슈퍼컴퓨팅으로 알려진 양자 컴퓨터와 고성능 컴퓨팅 조합으로서 슈퍼컴퓨터와의 양자 컴퓨터의 결합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다시 한번 IBM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구글 퀀텀 AI와 함께 엔비디아의 뭐 슈퍼컴퓨터의 1024개에 달하는 GPU를 사용하여서 적은 비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른 양자장치 동적 시뮬레이션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AI 랠리의 이 AI 기업, 빅테크 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뭘 하고 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양자는 불확실성이다라고 하고 이거를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AI 랠리를 주도하는 기업도 뭐하고 있다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슈퍼컴퓨터를 무시한다, 양자 컴퓨터를 무시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과거의 테슬라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맨 처음 보면 알겠지만 뭐합니까? 전기차는 먼 미래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0.998달러예요. 여기서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전기차는 엄청 먼 미래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무슨 전기를 가지고서 자동차를 굴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당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서 엄청나게 급등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기간 보면 알겠지만 전기차가 무시당한 건 찔끔이고요. 2013년도만 당장 보면은 뭐가 된다? 갑작스럽게 주가가 엄청난 급등을 해요. 이미 이때부터 20배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행보하다가 이 전기차 상용화 이슈와 함께 치고 가는 부분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테슬라가 이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보면 알겠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흑자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돼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죠. 인식이. 무슨 인식? 전기차가 돈이 된다. 돈이 된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러운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지금은 과거 테슬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 기술이고 이미 기업들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양자에 투자하는 방안들, 결합하는 방안들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 AI 랠리의 핵심이 슈퍼컴퓨터라고 하면은 이를 통한 양자로서 나아갔을 때 AI 랠리의 종착점은 양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자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매출은 증가하지만 아직 흑자는 나오고 있지 않죠. 이 흑자가 나오는 타이밍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흑자 타이밍 하나와 함께 양자는 이렇게 날아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도 양자는 뭐가 되었다?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신다고 하면은 빠질 때마다 무수할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